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까지 기본 도형들과 관계 및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기본 도형들과 관계 및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도형을 그리는 방법과 즉 작도라고 하죠. 두 도형이 같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하는 공간에 있는 도형의 성질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었죠. 즉, 대상들의 치수, 모양, 상대적인 위치를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치수와 모양, 상대적인 위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도형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 사람들은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렇게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바로 작도라고 합니다.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눈금 없는 자로는 두 점을 이어서 선분을 그리거나 주어진 선분을 연장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컴퍼스는 원을 그리거나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재어서 옮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럼 실제로 기본 도형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도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도형인 점은 그냥 찍으면 되므로 작도를 하는 방법이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직선도 어차피 무한히 연장되므로 그냥 자를 대고 끝없이 그어 나가면 되지요. 하지만 선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같은 길이의 선분을 작도하려면 나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여기 길이가 들어간 것이 보이시죠? 길이를 재는 도구는 컴퍼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컴퍼스를 사용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점 A와 B가 있고 그 점을 잇는 선분 AB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를 작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직선이 있겠고요. 직선 L 위에 점 C를 잡습니다. 그리고 컴퍼스를 사용하여 한쪽 끝은 A에 놓고 한쪽 끝은 B에 놓아서 이 선분의 길이를 표시를 하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대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옮겨서 한쪽 끝은 C에 놓고 이렇게 원의 일부인 호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가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점인 D점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를 작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므로 우리에게는 각도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의 크기를 잴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기 위해서 길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XOY라는 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컴퍼스를 사용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원호를 그려서 A와 B를 잡게 되고요. 동일한 컴퍼스를 여기 기준점이 되는 P점에 놓고 다시 원호를 그려서 C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컴퍼스를 이용하여 B점과 A점 사이의 거리를 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컴퍼스를 같이 옮겨서 C점까지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린 원호와 만나는 다른 원호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점과 P를 연결하는 직선을 잇고 이 점을 D라고 하면 각 DPC는 각 XOY와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평행선도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운 평행선의 성질을 잘 생각해보면 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어떤 직선 L이 있고요. 한 점 P를 지나면서 직선 L의 평행한 직선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직선을 먼저 그어보고요. 우리는 이 각과 같은 크기의 각을 P를 지나는 같은 크기의 각을 작도를 할 것입니다.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원호를 그어줄 것이고요.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컴퍼스를 가지고 다시 점 P에다 옮기고 똑같이 원호를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 각과 같은 크기의 각을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는데요. 똑같이
A에서 B까지 컴퍼스를 대어서 이 길이를 확인을 하고요. 컴퍼스를 다시 가져다가 이 점을 찍을 텐데요. 이 점을 C라고 하고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 P와 점 D를 이어주게 되면 AQB와 같은 각인 CPD를 작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작도가 된 직선은 밑에 있는 L과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평행선의 성질 두 번째 것인 엇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활용해도 작도가 가능하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평면 도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도형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점 A, B, C를 각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삼각형 ABC라고 하고 삼각형 ABC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세 개의 각이 있겠죠? 각각의 각에 대하여 마주보는 편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각 A의 대변은 선분 BC이고 각 B의 대변은 선분 AC, 그리고 각 C의 대변은 선분 AB가 됩니다. 반대로 각각의 세 변에 대하여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삼각형을 그릴 때 대각과 대변에 알파벳을 일치시키고 각은 대문자로 변은 소문자로 쓴 것을 눈치채셨나요? 암묵적으로 삼각형의 변과 각을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항상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각형의 작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삼각형을 단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번째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세 번째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입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만 삼각형을 단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각의 크기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변이 주어졌지만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진 경우에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을 단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 뿐입니다. 그럼 삼각형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어떤 선분 하나를 먼저 작도를 하고 컴퍼스를 이용하여 각 변의 크기가 되는 원호를 그린 후에 이 원호의 교점까지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에는 똑같이 컴퍼스를 활용하여 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선분을 작도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각의 크기를 작도를 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컴퍼스를 이용하여 나머지 한 변에 해당하는 길이를 다시 작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나머지 꼭지점과 연결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인데요. 한 변의 길이를 작도를 하고요. 이쪽 각의 크기를 작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작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작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옮겨서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갤 수 있을 때 이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합동인 두 도형이 각각 P와 Q이면 이렇게 세 줄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같다라는 표시였죠. 일반적으로 도형이 같다라고 할 때는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동인 경우에는 같다의 두 줄과는 다르게 이렇게 세 줄로 나타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합동인 도형에서 서로 포개어지는 요소를 서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리고 ABC와 합동인 삼각형 DEF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응은 짝을 짓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각각의 점들끼리 대응하는 관계를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각들끼리 대응하는 관계를 대응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들끼리 대응하는 관계를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합동을 찾을 때 가장 간단한 요소인 꼭지점의 대응을 찾으면, 즉
대응점을 찾으면 나머지는 그 꼭지점의 이름으로 표현되므로 쉽게 대응각과 대응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합동인 두 도형을 쓸 때는 두 도형의 꼭지점을 대응하는 순서대로 쓰도록 약속했습니다. 즉 삼각형 ABC와 여기서는 삼각형 DEF, A와 D가 대응하고 B와 E가 대응하고 C와 F가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동인 삼각형들을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도형이 합동일 때 다음에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작도에서 삼각형을 단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 말은 즉 어떤 삼각형이 주어질 때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같은 삼각형을 옮겨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삼각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합동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이 합동이 되려면 작도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같은 조건에서만 단 하나의 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됩니다. 첫 번째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를 변이 사이드이므로 사이드라고 해서 SSS 합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인데요. 각은 앵글이므로 두 변 사이드 사이에 앵글이 껴있다 해서 SAS 합동, 즉 사스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인데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양 끝각이므로 각을 양 끝에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사이에 있는 대응하는 한 변이 같으므로 ASA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읽어서 아싸 합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단 하나로 그릴 수 있는 것, 즉 작도 가능한 것이 곧 합동 조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합동 조건을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은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매우 혼동하는데요. 어떤 삼각형이 작도가 가능한지 잘 따져보고 이해하면 합동이 되는 삼각형이 왜 작도의 조건과 같게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2학년 2학기에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슷한 조건들로 확장이 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